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또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시장에 엄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중국의 우한 폐렴이 미국에도 상륙을 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춘절, 즉 설 명절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이런 인구 이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여행객들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G 폴더블 폰이 대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품주들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품주들 어떠한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 또 5G와 폴더블 폰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확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나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30% 상한제가 적용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면 이제는 네이버와 현대차를 사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30% 상한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것이 적용됐을 경우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날짜가 벌써 1월 말이 다 와가네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느끼고요. 이번에 그 설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지난주부터 제가 시장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명절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작은 악재만 튀어나오더라도 그것이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커질 것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뭐 그 기간을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이제 20일, 21일까지는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1일까지는 이제 조금 괜찮더라도 22일이나 23일 정도에는 시장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좀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죠. 명절 전에는 늘 그래왔어요. 그러면서 보통 작아 보이던 악재들 더 크게 확대돼서 시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희한하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조를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즉 그 명절 연휴를 앞둔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에 대한 장세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이 조금 슬쩍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인트, 즉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해외 증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계속 이제 경제 지표도 좋았고 미국 무역 협상도 이제 도장을 찍고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흐름이 이제 한번 꺾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요 내용만 딱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일시적인 조정,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동안 잘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악재 국면이 조금 뭐랄까요?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단계 무역 협상의 협정을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락 됐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스티브 무누신이 중국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뭐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냥 뭐 이 협정 내용 안에 중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그 제품을 사들이기도 되어 있다.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지식 계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한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를 2차 협상 때 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낮춰주는 그런 이야기로 갔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일단 협상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고요.
중국이 이제 지난번에는 협정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미국산 제품을 사들인다, 안 들인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발절이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중국이 신뢰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하게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에게 단속시키는 내용이지 않겠나. 너희들 약속한 거 꼭 이행을 해라.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너무 구질구질하게 자꾸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이곳은 악재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런 쓸데없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빨리 이걸 해야 된다. 빨리 우리 거 사줘라. 이런 식으로 좀 재촉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뭐야?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요거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확산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중국 우한 지역, 그 다음에 뭐, 그 남방 지역에서만 조금 일어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뭐 상하이라든지 그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쪽으로도 번지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곧 시작되는 중국의 설날이란 말이에요. 춘제. 춘절 설날을 맞이해서 수억 명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막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뒤섞여 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감염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제2의 사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공포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이제 그 어떤 동물들로부터 이제 매개체가 전달됐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일단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에서 6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 이제 사스 때는 그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뭐 중국에서는 이 공포감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상태였었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런 그 제2의 사스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러면서 이런 그 감염 질병의 어떤 확산 속도가 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가 확진이 됩니다. 누구냐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해외 시장을 좀 그렇죠.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서 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이제 굉장한 문제가 좀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한국, 일본, 태국 이런 이웃 국가 쪽에서도 계속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중국인 이제 관광을 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미국에도 지금 이런 그 바이러스가 상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또 미국 내에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감염자를 발생시키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확산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경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가볍게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어떤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어떤 대체적인 그 정책적인 방안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겠죠. 이제 마스크라든지 또 손 소독제라든지 지금 일단은 사람 간의 감염은 기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예방 쪽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일 테고요. 이 부분은 일단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하락하는데 뭔가 핑곗거리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런 악재들이 부각돼서 투자 심리를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G 폴더블 폰 이야기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이제 5G와 폴더블 폰의 출시가 확대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G에 대한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 그런 그 활용도를 가지고 있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 지금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열심히들 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또는 LG에서 만드는 뭐 롤러블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요. 이런 5G의 어떤 그 기술력이 없다라면 사실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화면이 커봤자 그죠? 화면이 커봤자 큰 어떤 용량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버벅거린다면 그것은 그냥 화면이 큰 기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5G라는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아직 커버리지가 다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저도 5G 핸드폰을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5G에 대한 커버력이 우수하진 않습니다. 어디서는 뭐 4G로 넘어갔다가 어디서는 5G로 했다가 막 왔다 갔다 지들끼리 막 찾긴 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거에 대한 체감을 아직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왜 인터넷이 빨라진 거야? 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 아마도 이런 그 상황들은 앞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커버리지가 더 커지게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서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뭐 이런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뭐 5G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는 6G의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도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상황들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 5G 같은 경우는 뭐 4G가 그랬던 것처럼 당분간은 시장을 장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에 대비해서 뭐 9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년 만에 9배 성장이라면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5G 장비 쪽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5G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계기라든지 설치가 다 끝나서 이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G 장비가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5G를 활용한 어떤 그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또는 부품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센서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2차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이제 SKC 코롱 PI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필름 이 필름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필름뿐만이 아니겠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은 필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폴더블 폰에서는 중요하게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들과 카메라, 모듈 또는 센서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들 요즘에도 뭐 보면은 그 통신사들이 하는 그 TV, 인터넷 TV, 그 다음에 스마트 TV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컨텐츠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은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영화 시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제 IT 부품, 반도체 부품 뭐 이제 스마트 기기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확산 속도가 다시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한국거래소에는 이제 그 법률이 있어요. 시총 30% 상한제, 즉 30% 캡이라는, 그런 그 제한적인 어떤 법률을 지금 적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동일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고 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시총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커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한 종목에, 즉,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코스피 200 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비중이 이 코스피 200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분산 효과 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그 ETF라는 어떤 상품, 즉,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이렇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이거 펀드잖아요.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이 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0%가 넘어가면 안 돼라는 법률이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이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이 ETF 운용사들이 이 삼성전자를 30% 이상 보유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코스피 200 내에 이 비중을 30% 이상 보유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막 그런 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다 파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의 비중이 33.15% 정도라고 합니다. 이 33.15% 정도니까 3.15%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3.15%를 이제 갖다가 팔게 되면 그 물량이 한꺼번에 훅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TF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환매 요청이 또 일어나게 될 테고요. 또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되면 같이 또 매도가 쏟아지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과 일반적인 펀드까지도 매도가 들어가게 되고 ETF부터 시작되는 거죠. ETF부터 시작이 돼서 일반 펀드의 매도, 또 일반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 이게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30% 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끌어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게 뭐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네. 어차피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뭐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제한율을 시장에서 적용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한참 이제 달아오르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ETF와 코스피 200을 연계하는 ETF의 상품 규모가 제법 크고 또 거기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0%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 뭐 네이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의 우리 MSCI 리밸런싱 보셨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에 있는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0%의 어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즉 네이버나 현대차라든지 이런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업들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퍼센테이지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덩치가 커지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이 부분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의 또는 기관들이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런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무턱대고 30% 상한제가 적용시킨다 해가지고 요것을 팔아먹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가만 놔두고 다른 쪽을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중국 증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중국 폐렴이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 진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관련 테마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G 폴더블 폰이 이제 대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번 연도 또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5G는 9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 부품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관련 부품주들은 이제 5G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센서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또는 어떤 모듈 이런 쪽으로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삼성전자 30% 상한제도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냥 매수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이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가서 그 종목들의 덩치가 같이 커지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매수 쪽으로 기관이나 이런 정부 쪽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는 불황이 계속돼서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불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겪고 계시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언제 사요? 지금 사도 돼요? 뭐 등등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는 내려가 있어서 걱정, 올라가면은 못 잡아서 걱정, 이런 걱정들인데, 그냥 싸다고 생각됐을 때, 조정을 깊이 받았을 때, 조정 때 바로 사긴 좀 애매하다라면 조정 이후에 주가가 막 이제 올라서기 시작할 때,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두시면 이렇게 상승장에서 발을 동동 구를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무리해서 매수할 이유도 없을 테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쌀 때, 조정 받을 때, 내려왔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자.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되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